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미 특정 분야에서 양자우위, 퀀텀 어드밴티지는 달성되었다라는 주제의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은행 업무를 100배 가속화하는 양자 알고리즘이 등장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해당 뉴스 기사가 나온 곳은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사인 이 신뢰도가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유럽의 스타트업 중심 보도 언론인 시프티드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고요. 최근 2021년 10월 2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주인공 자체는 이제 저의 관심사인 아이온큐는 아니었는데 일단 해당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뒷부분에 또 아이온큐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양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멀티버스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말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은 더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은행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를 통해 포트폴리오 최적화, 사기 탐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 컴퓨터보다 100배의 이점을 이미 얻을 수 있다라고 멀티버스 컴퓨팅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는 이날 1천만 유로, 약 13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현재 BBVA, 이게 이제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티나 아르헨타리아 은행이라고 스페인의 거대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여기랑 벤키아라는 스페인 금융 서비스 회사의 유러피안 텍스 에이전시, 그리고 캐나다 은행 등의 양자 소프트웨어 제품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진 기업의 발언이기 때문에 음, 저희한테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다음 소제목은 현재 양자 컴퓨터도 특정 문제에서는 양자 우위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터들은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100큐비트 이하이면서 높은 에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머신러닝을 통해 은행 사기를 탐지하는 것과 같은 몇몇 문제에서는 양자 컴퓨터들이 이미 현재 전통 컴퓨터, 그 중에서도 양자 우위를 말하려면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멀티버스 컴퓨팅의 CEO인 엔리케 리자소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업체인 큐시웨어와 골드만삭스가 지금 협업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양자 컴퓨터를 써보려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4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5년 뒤 7,500 큐비트는 있어야 양자 컴퓨터가 금융산업에서 쓸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4월 말에 있었던 소식이고요. 그리고 광자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인 PSI 퀀텀이라는 회사의 CEO인 제레미 오브라이언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100만 큐비트에는 도달을 해야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에 의하면 이것은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예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티버스에 의하면 양자 컴퓨터에 잘 어울리는 문제들이 따로 있고 그곳에 집중을 할 경우에는 현재의 적은 수의 큐비트 그리고 오류가 발생을 하는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도 슈퍼 전통 이미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양자우위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D-Wave, 여기는 이제 양자 어닐링을 사용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라는 반론들도 있는데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Wave의 양자 컴퓨터는 최적화 문제에 강력한 반면 IBM과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머신러닝 부분에 강하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제 또 얘기 드렸죠. 아이온큐가 머신러닝 부분에서 쓸모가 있다라는 말을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이 얘기를 했었다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이쪽에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하지만 현재 골드만삭스와 큐시웨어가 집중 중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불확실한 사건 속에서 가능한 결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수학적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가능해야 이제 금융산업에서 좀 쓸모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리스크 관리, 옵션이나 뭐 상품 가격 책정 등에서. 근데 이거를 하려는 복잡한 금융 상품 가격 책정과 같은 문제 또는 대규모 시뮬레이션과 같은 문제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터로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큐비트 숫자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특정 분야, 뭐 D-Wave의 최적화, IBM과 아이온큐의 머신러닝 부분에서는 현재 양자 컴퓨터가 이미 양자 우위를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봤을 때, 현재 2021년에 봤을 때 40년 전, 50년 전인 1970년대 기존 컴퓨터들에게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상해봐라, 무리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에서 뭐 계산을 하는 것, 이런 거에서는 이 컴퓨터들도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현재 양자 컴퓨터 수준이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는 아직 풀 수 없지만 이런 뭐 특정적인 부분, 이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미 기존 슈퍼컴퓨터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안 지운 것 같고요. 요건 넘길게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는 현재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가장 큰 고객과의 관계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김정상 교수님이 한국의 성균관대에 오셔서 하셨던 인터뷰에서도 반복이 됐었던 말이고, 아이온큐의 이제 S1 공시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큰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게 이제 양자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쟁인 것 같아요. 인재와 큰 고객 확보. 근데 이미 큰 고객 확보는 다양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다양한 파트너십을 하고 있지만 아이온큐는 뭐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소프트뱅크, 삼성, 뭐 MSD, 뭐 아마존, 구글, 엑센추어, 골드만삭스 등등 이미 좋은 큰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인재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이온 트래핑 방식으로 이미 노벨상을 탄 데이빗 와인랜드 박사의 수제자인 크리스 먼로 박사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 인재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버스 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에너지, 이제 석유 분야와 같은 타 분야로서의 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인원을 27명에서 50명으로 2027년엔 200명까지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받았던 그 200억 밑에 수준이 아니고 3배, 4배의 700억 원 가까운 투자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지옥처럼 성장해야 하는 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현재 누가 선두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산업의 극초기 부분이다라는 점을 시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인 IBM과 구글도 있고 양자 소프트웨어 라이벌 업체인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이 최근 허니웰과 합병을 한 등등, 그리고 뭐 여기에 리게티 상장, 아이온큐 상장 등등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가 있냐,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4월 말에 골드만삭스가 큐시웨어, 골드만삭스는 이제 금융기관의 대빵이고 큐시웨어는 이제 양자 소프트웨어 쪽의 대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위험 자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를 쓰는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4월 말에 나왔어요. 근데 이 다음에 후속으로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9월 달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큐시웨어, 그리고 뭐가 추가됐죠? 대망의 아이온큐가 추가가 돼서 이 골드만삭스의 금융 모델, 그리고 큐시웨어의 양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이온큐의 양자 하드웨어를 가지고 지금 금융산업에서의 쓸 수 있는 실용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 아무 기업이나 선택해서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일 앞서가고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들만 섭외를 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는 큐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로는 아이온큐가 제일 앞서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를 제가 또 여기 카드에 띄워드릴 텐데 얘네가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이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아이온큐에서
그 아이온큐의 칩에서 실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줬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건 꽤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제 이 정보를 드리는 거지,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하셔야 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라는 주제로 최근에 나온 뉴스 공유드리고, 또 제가 했던 아이온큐 관련된 분석 나눠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